그런데 우리가 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만약에 진짜 홍준표가 밀양을 버리고 서울로 올라와서 죽는 길이 대한민국에 이롭다 라고 하면은 저는 이런 얘기 안 합니다. 진짜 만약에 홍준표가 서울로 올라와서 죽는 것이 대한민국에 이롭다, 그러면 저라도 좀 그렇게 하시라. 정말 지금은 어려운 시국이니까, 그리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서울로 올라오시라 라고 제가 부탁을 드릴 것 같아요.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. 개죽음이에요. 서울로 올라오면 정말 의미 없는 황교안 개인을 위한 개죽음이 될 뿐입니다. 이게 팩트예요. 그래서 저도 아니다, 올라오면 안 된다, 죽어도 밀양에서 죽어야 된다, 그렇게 봅니다. 이 선생님 대놓고 무소속 나오더라도 당선되어 자유한국당에 재입당한다고 시사한다면요? 그렇게 해야지 맞는 거예요. 무소속으로 된다, 만약에 최악의 경우죠. 홍준표한테 최악의 경우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선된다, 그러면 재입당이 되는 겁니다. 재입당 안 받아줄 수가 없어요. 재입당을 안 받아준다는 말은 국민들의 뜻을 당이 거스른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홍준표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무소속으로 나갔는데 당선됐다, 그러면은 국민들은, 그 지역구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을 안 뽑고 자유한국당이 아닌 그 개인 정치인을 택한 것이 됩니다. 그런데 감히 정당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입당을 안 받아준다?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.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.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. 그래서 아마도 무소속으로 나간 사람들은 내가 무소속으로 당선이 돼서 다시 자유한국당에 복당을 하겠다라고 하고 나갈 겁니다.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도 그렇게 해야지 맞아요.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되겠죠. 저는 만약에 무소속으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런 거예요. 지금 만약에 홍준표에게 공천권을 주면 원래는 예를 들어서 한 25석 될 거, PK 지역에 25석 될 거, 27석, 28석, 30석도 될 수 있습니다. 홍준표가 열심히 지원 유세를 다니면, 연예인 파워로, 정치인 파워로. 그런데 만약에 무소속으로 나간다, 그러면은 몇 표를 버리는 거예요. PK에서 추가적으로 당선될 수 있는 표를 포기하면서까지도 홍준표를 내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. 그러면 홍준표는 무소속으로 나가서 열심히 떠야 된다는 게 뭐냐? 어차피 이 지역구 여기서 한 석은 나와야 될 거예요.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. 조혜진이라고 하는 국민들이 잘 모르는 그 정치인이 살아 돌아오는 게 더 이로운가? 홍준표라는 거물이 살아 돌아오는 게 더 이로운가? 어떤 게 더 이로우세요?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? 홍준표와 조혜진 중에 누가 살아 돌아오는 게 더 대한민국에 이롭고 자유한국당에 이로운가? 거물이, 큰 정치인이 살아 돌아오는 게 더 이롭습니다. 그래서 뭐 다른 지역구까지 제가 세세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밀양에 무소속을 출마한다고 하면 홍준표가 살아서 돌아와서 다시 어차피 복당할 거니까 그게 자유한국당이 더 이롭습니다.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몇 석이라도 더 챙길 수 있으니까 홍준표한테 공천을 주면 홍준표가 PK를 책임지면서 열심히 지원 유세를 할 거예요. 딱 보는 거죠. 지지율이나 딱 보면은 어디를 중점적으로 지원 유세를 하면은 프로테이지를 올릴 수 있겠다라는 게 나옵니다. 그 지도가. 거기를 열심히 쏘 다녀주면 되는 거예요. 홍준표는. 그렇게 했을 때 3석이 됐든 5석이 됐든 더 자유한국당이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. 이게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이게 맞죠? 네, 박말복님, 네, 감사합니다. 그리고 여러분이 막 어떤 분들이 또 뭐 황교안을 너무 미워하는 분들이, 야, 황교안 뭐 낙선운동 해야 되는 거 아니냐, 박안수 낙선운동 해야 되는 거 아니냐,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열정과 그 시간에 차라리 본인이 원하는 정치인을 밀어주세요. 그게 맞습니다. 그리고 황교안이든 뭐 박안수든 뭐 싫어도, 만약에 그 사람이 싫어도
그리고 누군가는 홍준표가 싫은 사람도 있겠죠. 홍준표가 싫어도 그 사람이 당선돼서 돌아오는 게 당에서 이롭습니다. 황교안이 종로에서 이낙연을 꺾으면 자유한국당이 이롭죠. 황교안이 종로에 나가서 졌어. 그때 자유한국당이 더 이롭습니까? 민주당이 더 살판날 텐데. 그럼 안 됩니다. 황교안도 이기고 이겨서 돌아오고 홍준표도 이겨서 돌아오고 박한수는 뭐 우리가 신경 안 써도 어차피 단수공천이니까 떨어질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이길 것이고, 그리고 애매한 지역, 막 3%, 4%, 5%이 정도 차이로 등락이 왔다 갔다 하는 지역, 이런 지역은 열심히 대선 주자급들, 아까 말씀드렸던 나경원, 오세훈, 황교안, 홍준표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지원 유세를 돌아다니면서 몇 프로의 지지를 끌어올려서 당선을 시켜야 되고, 그렇게 해서 의석수를 많이 모아야 된다. 그리고 뭐 미래한국당 이런 데도 열심히 우리가 홍보를 해서 열심히 그 미래한국당을 홍보를 해서 거기에 비례대표를 많이 몰아서 의석수를 하나라도 확보를 하는 것이 낫다. 우리가 좀 전략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. 내가 이 정치는 꼴 보기 싫어. 이 정치는 난 너무 좋아. 이런 걸 일단 좀 내려놓고 그냥 한 두세 걸음 물러나서 이렇게 딱 전체적인 총선 그림을 보세요. 어떤 게 더 이런가. 최대한 우리의 목표는 이번 선거에서 최대한 우파가 당선을 많이 시키는 거. 요게 베스트입니다.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해야 돼요.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황교안도 종로 말고 당선 가능한 험지로 가는 게 맞습니다. 그래서 황교안도 살아오고 나경원도 살아오고 오세훈도 살아오고 홍준표도 살아오고 대선 주자급들이 많이 살아와서 뭔가 좀 그래도 든든한 어벤져스 팀을 꾸리는 게 좋아요. 여의도에서 싸울 때도 하다못해.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황교안은 본인이 실언을 했어. 험지 타령을 해놨어. 그러니까 참 어쩔 수 없이 그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. 뭐 태물들 다 꺼지고 신진 세력 일어나길 바란다.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. 말은 쉽죠. 다들 그랬으면 좋겠죠. 지금 자유한국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물러나 버리고 정말 젊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확고하게 돼 있고 신념이 확실하고 똑똑하고 말 잘하고 투쟁력 있고 이런 사람들로 젊은 사람들로 꽉 채워주면 좋겠지만 가능합니까? 현실적으로? 여러분 젊은 사람들 중에서 저도 젊지만 저도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이 아니었으면요 정치권에 얼씬도 안 합니다. 직장생활 해야지 먹고 살아야지 왜 정치권에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? 뭐 좋은 게 있다고 안 그렇습니까? 20대, 30대, 40대까지는요 여러분 자기 사업하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이게 정상입니다. 원래 우리나라는 손은 누가 키우나 이 말이 맞는 거예요. 원래 우리 같은 젊은 사람들 열심히 일을 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대한민국의 국부를 늘리고 세계에 나가서 글로벌 경쟁을 해서 싸우고 그래서 돈을 벌어오고 외화를 벌어오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원래 상식에 맞고 그게 정상적이에요. 20대 때 정치에 미쳐있어. 30대가 정치에 미쳐있어. 비정상적인 겁니다. 기본적으로는. 그런 사람은 없어요. 우리나라에 별로 없어요. 지금 보세요.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 중에서 30대 젊은 사람 이런 사람들 중에서 야, 이 사람이 국회의원 되면 정말 잘할 것 같다 하는 사람이 한 10명 됩니까? 드러난 사람만 봐도 10명도 안 될걸요? 그런데 국회의원이 100 몇십 명 되는 그 인원을 어떻게 채웁니까? 젊은 사람들, 엘리트로 똑똑한 사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이해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자체가 얼마 없어요.